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코인베이스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시황 이야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급등했던 배경을 한번 요리조리 한번 찾아보았는데 아마 이번에 서클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베이스에 따른 반사적 수혜가 좀 기대가 많이 된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신용시설을 좀 확대했다라는 내용이 이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상향 조정을 좀 했고, 그게 이제 스테이블 도입 증가에 따른 코인베이스의 실적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시설 증대도 만기를 좀 연장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도 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클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클이 이렇게까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져 있긴 해요. 그래도 적절하게 눌렸을 때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고 서클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개념적으로 좀 볼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제 매입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좀 더 구체화된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당히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동향적 추이를 보게 되면 수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가격을 계속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일봉 차트 기준적으로는 241선을 투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여기를 짧은 기간 안에 좀 빨리 벗어나야지만 추가 상승이 슈퍼빔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힐 때는 나머지 알트코인도 뭐 죽으라는 얘기인 거냐? 그건 아니죠. 이제 알트코인들에 따른 수익적인 추이는 업비트 기준으로 좀 돌려봤을 때 여전히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알트코인이 이제 약간의 수익적인 측면도 양극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라온다라고 해도 자 21년도 때 추이에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24년도 때도 분위기가 좋았던 때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올라왔던 규모의 가격적 추이가 대충 200원 잡는다고 해도 350원대에서 뭐 끝나고, 그 다음에도 분위기 좋을 때도 뭐 대충 120원대 잡는다고 해도 290원대 올라왔고, 그러니까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제 평균 대부분 중소형 코인들이 폼이 좋다라고 해봐야 2배, 많게는 뭐 3배, 뭐 수혜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뭐 4배까지 요 정도로 좀 열려져 있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 다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쪽에서 좀 관심도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 또 박스권에 갇힐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느 정도는 이제 다시 제자리가 오게 왔지만 이런 POW 코인들은 분석하기가 상당히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이제 평균 단가 추이에 있으니 내가 손해 볼 수 있을 만한 최저 하한선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이 밀리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크립토 마켓에 악재가 나오지 않고서야는 웬만해선 잘 깨지지 않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소식과 해외 소식 부분에 스테이블코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300건을 등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이 등록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BKRW, BKRWP, 뭐 KK, BKRW, KRW, KKB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이쁜 3표권을 좀 등록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자 CEO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과거에 우리를 제낀다라는 애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결국에 우리를 제낀 애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길 만한 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막강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대체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제 BNPL, 핀테크, 크립토 등이 비자를 대체한다고 했지만 결국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곡선이 좀 더 많이 보였다더라. 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의 고래 폭락 기간 동안 11만 6천 개를 매입을 했고, 가치는 2억 6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덩달아 이제 이 시점에서 계속 이제 싫든 좋든 어렵든 그리고 나는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라는 상황에서도 이제 샤프 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받는 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샤프 링크도 조만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구체화된 컨퍼런스 콜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좀 구체하게 로드맵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 때까지는 좀 더 물론 엄청 위험한 투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 포트폴리오에 못해도 뭐 관심을 계속 가져보고 아예 관심이 안 갖는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1달러가 아니 10달러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니까 한 주 정도는 매입을 해서 좀 동향 파악이라도 좀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하원 청문회 내용 요약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는 견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계속 어눌러서 계속 돌리지만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굳이 이제 크립토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배당주를 할 때 SCHD 찰스 샵에 있는 대표 배당주 중에 하나죠. 이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분들이 최근 어찌 보면은 뭐 파이어족 한다라고 해가지고 2021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총 4년 동안 이거를 주구장창 많이 했었죠. 근데 대부분 대중들이 제일 많이 했었을 때 확률상 성공 확률이 매우 좀 낮다.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던 게 오히려 대중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건 성공할 확률도 매우 높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좀 적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형태이냐, 대중적으로 많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 한국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매니아층만 계속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시장의 변화에 좀 유도리 있게 가는 게 내 수익성에 좋은 것이지, 고지식하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당장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만약에 축적을 해버리게 되면요, 현타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장에 따른 그런 읽을 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량을 어느 정도를 계속 가져가는 형태가 나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장도 좀 많이 바뀌었죠. 뭐 3법 개정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규칙이 바뀌려고 할 때쯤은 항상 규칙이 바뀌는 쪽에 돈이 좀 더 많이 쏠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크립토 부분이 좀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도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왜냐하면 크립토의 전체 거래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한국 거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추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주도하고 있는 형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또 어찌 보면 주식시장이 다 가니까 더 알트코인에게는 안 좋은 형태가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7월달 부분은 아마 알트 부분도 어느 정도 순환 펌핑은 저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게 유효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이제 나스닥도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어느 정도는 못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은 어느 정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추이로 어느 정도는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부분에 약간의 변화적 추이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한계값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 도미넌스 부분이 이제 조금은 변질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ETF가 생기면서 이 도미넌스 추이에 있는 값이 이제 얼마만큼 정확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정확도가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도면서가 좀 많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부분에 따른 추이가 ETF로 좀 순환 분위기가 좀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덩달아 스테이블코인이 좀 크게 성장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에서 서클이 이제 이 정도만큼 자금도 유치를 잘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인위적으로 한번 USDC에 있는 시가총액을 좀 올리고자 해서 비트코인이 좀 무너지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가총액 추이 비중에 이게 매도가 되면 어차피 USDC나 테더 쪽으로 자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금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서클이 좀 원하는 방향은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형태로 성장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이제 비실비실 거리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동양에서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테마 직군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여전히 이더리움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에테나, 아이겐레이어, 이더파이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본으로 좀 깔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가 어느 정도 좀 급등을 한다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런 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혔을 때 어느 정도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계 코인 쪽에 여전히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꺼졌다. 앱토스 부분도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